선생님과 도전하는 한국사업 15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4-1단원 전란의 극복에 대해서, 여기에서 전란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말하는데요. 그 전란의 극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란 극복을 위한 먼저 노력을 알아보면요. 전란으로 인한 먼저 피해를 알아봐야 되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요. 일본과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면요, 농토가 황폐화되어서 식량이 모자라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농토가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었고, 결국 세금이 줄어서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피해도 굉장히 심했는데, 각종 궁궐과 건축물이 전란 중에 불에 탔고 귀중한 문화재를 굉장히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자, 이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조선은요, 토지와 인구를 조사해서 나라의 재정을 다시 늘렸고요. 백성들은 저수지나 보를 건설해서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농사법인 모내기법이 등장을 하면서 생산량을 늘리는데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세금 제도를 정비했는데 대동법이라고 하는 세금 제도를 실시해서 세금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왜 이런 대동법을 실시했느냐? 그 배경은 고을에서 나지 않는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것 때문에 관청의 관리와 상인들이 특산물을 대신 내고 그 대가를 비싸게 받는 박납의 폐단이 많았습니다. 결국 특산물 대신에 토지 면적에 따라서 쌀, 배, 무명, 돈 등으로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결국 토지를 많이 갖고 있던 양반들도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양반들의 반대가 대동법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하지만 실시를 하게 되는데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했고요. 나중에는 평안도와 황겸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자, 이 대동법으로 세금 제도가 정비된 결과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발휘하게 됐습니다. 그 밖에도 전란의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는 부상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돕고자 광해군 때 허준이 동의보감을 편찬해서 보급을 했고요. 무너진 성을 다시 쌓고 무기를 수리하면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리고 전란으로 파괴된 궁궐과 사고, 자,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사고를 새로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선은 주변국, 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는데요. 일본에는 조선통신사를 파견하였고 청나라에는 연행사를 파견하였습니다. 병자호란 이후에 북벌론이라고 하는 정치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청을 공격하여 전쟁 때 패한 부끄러움을 싣고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하는 주장이 바로 북벌론입니다. 바로 효정 때 북벌이 추진되게 되는데요. 효정은 군사력을 기르고 성과 무기를 정비하면서 북벌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의 국력이 워낙 강했고 효정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북벌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영조와 정조 시기의 정치와 사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조의 통치인데요. 영조는 탕평책, 균역법, 신문고를 실시했는데요. 탕평책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미 배웠던 내용처럼 인재를 고루 등용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국에 탕평비를 세워서 이 정책을 널리 알렸습니다. 균역법은 양인 농민이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에 내는 배를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여줌으로써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던 정책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도와주기 위한 신문고를 다시 설치한 게 영조의 통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조의 손자이자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의 통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조는 인재 등용을 위해서 탕평책을 계속 실시했고요. 특히 양반과 양인첩 또는 천민첩 사이에 태어난 자식인 서울 출신의 학자들도 관리로 임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정조 때는 규장각을 설치해서요, 인재들이 나랏일을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는데 규장각은 왕실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수원 화성을 건설하고 장룡영이라고 하는 군대를 설치합니다.
수원 화성을 건설한 이유는 왕권을 강화하고 군사와 상업의 중심지로 수원은 화성을 만들고자 하는 정조의 의지였고요. 장룡영은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또한 백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 발전에 노력하게 됩니다. 자, 당시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자, 조선시대의 울릉도와 독도를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울릉도와 독도는요,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일본 어민들이 자주 침범해서 종종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숙종 때 안용복이 활약을 펼치는데, 독도와 울릉도 주변을 침범한 일본 어민들을 쫓아내고요, 일본으로 쫓아가가지고 두 섬이 우리 영토,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시켜주고 옵니다. 자, 이 조선시대의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이 안용복의 활약은요, 대한제국의 독도 정책으로 이어져서요, 대한제국 때는요, 울릉도에 백성이 이주하도록 적극 장려하였고, 울릉도에 관청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한 것은 물론 독도까지 관리하면서 독도가 조선의 고유 영토임을 만방에 알렸습니다. 대동법에 대해서 잠깐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동법이 실시되기 이전에는 백성들이 나라의 특산물을 세금으로 바쳤어야 하는데, 대동법은 이것을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특산물 대신에 구하기 쉬운 쌀, 무명, 돈 등으로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 바로 대동법입니다. 당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던 부유한 양반들도 이 제도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제도 실시를 반대했었습니다. 다음 규장각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규장각은 정조가 창덕궁 후원에 설치했던 왕실 도서관인데, 주로 했던 일은요, 왕실의 중요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하던 것은 물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조가 이곳에서 자신의 개혁을 뒷받침할 정책을 만들고 연구하는 곳으로 변화시킨 것이 바로 규장각이 되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 문제, 확인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죠. 세금을 특산물 대신 토지 면적에 따라 쌀, 배, 무명, 동전 등으로 내도록 한 제도는 바로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대동법. 다음, 이것은 병자호란에 패배한 조선이 청나라를 정벌하자고 하는 주장이었는데요, 북쪽을 정벌하자라는 바로 북벌론 되겠습니다. 효종 때 대두된 이론인데 실시되지는 못했죠. 자, 다음 이 사람은요, 숙종 때 일본으로 건너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온 평민입니다. 바로 독도 지킴이 안용복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란의 극복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